전에는 한 분은 부처님에다 비유하고 저 언니는 예수님에다 비유를 하고 제가 맨날 그래서 하시는, 가까이서 이렇게 보면은 그 말을 겪어보다 보면은 이해가 가실 건데, 저러는 것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내가 생각이 아니라 몸이 먼저 반응을 하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이제 제 칭찬도 해야겠죠. 저 아침에 이제 전철을 탔는데, 전철을 타고 이제 개봉역을 지났는데, 개봉역에 세웠다가 출발을 해서 이제 지났는데, 갑자기 그 첫째 칸인지 맨 끝에 칸인지 하여튼 첫째 칸인지 제가 내리는 그 첫째 칸을 보니까, 그거는 자전거 타라고 첫째 칸 여기에는 이거 이렇게 쇠 같은 거 뭐 이렇게 해놨는데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쭉 기대 서 있고, 나는 이제 거기 기대 설 데도 없으니까 그냥 걔네들이 기대 섰는 맞은편에 이렇게 잡고 서 있는데, 젊은 20대 초반으로 젊은 아이가 마스크를 썼고 한데, 하여튼 젊은 아이가 몸집은 이렇게 뚱뚱하고 이만큼 뚱뚱하고 여행 가방 하나 이만한 거 들고 이러고 있는 아이가 갑자기 쿵 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아이가.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쇠철 이거 있으면서 그 밑에는 또 요만큼 태워 나왔는 철로 된 이게 있는데, 여기 들이받고 여기 들이받고 머리를 깡깡 하면서 애가 쓰러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바다 갈라지듯이 뒤로만 물러날지 가서 이거 아무도 안 해.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늙은 사람이야. 그런 젊은 애들이 있는데 다 이렇게 물러서기만, 어머나 이러고 물러서기만 하는데, 제가 얼른 가서 이제 괜찮느냐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예 이러는데, 이제 예 이래, 마스크는 쓰고 있고 요것만 보이잖아요. 근데 예 이래요. 그래서 이제 일어날 수 있겠느냐고 하니까 예 그래. 그러는데 아무도 안 부축해. 그냥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부축을 하니까 해가지고 이렇게 일어났는데 잘 못 일어나.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한 40, 50대 보이는 남자가 하나 와서 같이 이렇게 거들어요. 그래서 거들어서 이렇게 세워놓고 설 수 있겠느냐고 하니까 설 수 있겠다고. 그래서 그럼 그 옆에 이제 요 첫 번째 요 라인은 의자 앉는 데는 이제 그거고 자전거 그거고 그 옆에가 있는데, 사람들은 좀 복잡하지만 저기 좀 의자 하나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일단은. 그래 머리가 이렇게 하니까 제가 막 머리도 만지면서 혹시나 이렇게 홍났나 하고 이렇게 만져보면서 괜찮느냐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기 뭐지, 여기 기관사 있는 데 있잖아요. 여기는 기관사만 있는 게 아니라 우연이었는지 거기는 기동대 뭐 이렇게 기동대라고 이렇게 쓰였는 이런 옷을 입었는 어서 오세요. 이제 옷을 입었는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금방 왔지? 고르는 사이에 여기 2, 3분도 안 되는 1, 2분 사이에 개봉역에서 출발하고 그랬으니까 9일역에 도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얘가 서면서 내가 핸드폰도 땅에 떨어졌길래 주소고 하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핸드폰도 받고 괜찮겠냐고 어쨌든 미끄러졌나 어째서 넘어졌지 이러는데 얼굴이 해이한 거예요. 요 보이는 여기는 안 보이지만 여기가 하얀 거야. 그래서 얼굴 색깔이 너무 안 좋았는데 이러는데, 바로 거기에서 이거를 보나 봐. CCTV가 칸마다에 그 안에, 아마도 제 생각이야. 그 안에 안 가봤으니까 모르겠는데, 바로 그 기동대 순찰을 그런 옷을 입었는 사람이 어쩌면 그 건장한 남자가 어떻게 나타났지? 슈퍼맨이야? 막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보니까 여기에서 바로 나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지? 이 상황을 이 칸에서 일어났는 걸. 그러니까 이거가 이제 CCTV가 그 안에 칸마다에 다 있어서 누가 보고 이제 왔나. 당연히 하더니 자가 9일역에서 그럼 막 어떤 사람 119에 전화할게요 그러면서 이제 그제서야 막 사람들이 하는 거야. 그때 한 10초 20초 동안 아무도 그냥 가만히 있더니 이제 내가 나서서 막 이러고 또 남자 하나가 나서고 그 사람이 나타나고 이러니까 이제 막 이래. 9일역에서 내려서 차가 다치려고 하는 거야.
아, 이 사람 차 태우고 가면 안 되겠다고 저기 차 문 누가 좀 막으라고 내가 막 소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앞에 앉았던 사람이 차 문을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기동대에 그 사람하고 한 40, 50대 돼 보이는 젊은 남자하고가 둘이서 그 사람을 태우고 내렸어요. 나는 제일 신기한 게 어떻게 해서 바로 이 사람이 슈퍼맨처럼 어디서 나타났지? 뭐 희한하다 막 이러면서 했어요. 그러고 이제 이제 구로역에 내려서 계단 올라오는데 거기 이제 바로 내리면은 계단 올라오는 데야. 그래서 계단 올라오는데 내 앞에 조금 나이 들어 보이는, 나보다 나이 훨씬 더 들어 보이는 할머니가 가방은 메고 이렇게 배낭은 메고 앞에 걸어가니까 이 힘들잖아요. 무겁게는 있고 내가 걸어가 맨몸도 힘드는데 가방까지 메고 있어. 그래서 내가 뒤에 따라가면서 뭐 시계도 보니까 오늘은 조금 일찍 고 그래서 뭐 다들 막 비켜서 그냥 가버리니까 이 사람이 내 앞에 걸린 거야. 내 앞에 보니까 이 사람이야. 나 아무 내색 없이 그냥 뒤에서 손만 이렇게 가방만 살짝 밀어줬어요. 그거 당해보시거나 해줘 봤어요? 내가 계단 올라갈 때 힘들 때 누군가가 뒤에서 손가락만 이렇게 대고 있어도요, 내가 굉장히 쉽게 올라갑니다. 그거 힘드는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한다고 내가 엄청 에너지 소모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내 앞에 또 그런 사람이 있어. 그래서 내가 손 이렇게 살짝 가방을, 몸이 아니라 가방에만 손 살짝 대갖고 힘 살짝 주면서 뒤따라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아마 한 칸에 탔던 사람이어서 내가 그 안에서도 하던 행동을 보았던 여자분인가 봐. 여자분이 하하하 하고 웃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제 뭐지 하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사람이 나보고 막 웃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게 뭔지 아는 거야. 내가 있죠. 이거는 진짜 작은, 아주 작은 일이야. 그럼 나 혼자 그냥 내가 바쁘니까 하고 씩 가버리지 말고 누구 뒤에서 내 여력이 조금만 있다면 손만 한번, 그거 잘못했다가 우리 최 회장님 말씀하시더라고. 그 친구들하고 남대문 그 어디에 가면은 노숙자들이 많은 데가 있대요. 그런데 거기에 가니까 여자 노숙자가 있는데 그 최 회장님 친구가, 그분들은 다 군인 장성들이야. 그러는데 이 최 회장님 친구가 그 여자가 그냥 그러고 있는 거 보니까 돈을 10,000원을 주면서 이제 뭐 국밥이라도 하나 사 먹고 힘내시라고 이랬대요. 이랬대. 성추행했대. 소리 지르더래. 막 성추행했다고 막 신고한다고 막 이러면서 소리 남친들 거기 가서 섣불리 그러지 마세요. 좋은 의미에서 했는 것이 이렇게 악용이 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작은 선행 같은 거 있잖아. 내가 돈이 크게 드는 것도 아니고 작은 영향력 미칠 수 있는 거, 나는 그건 늘 하는 행동이거든. 내 앞에 계단 올라가는데 그거 있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는 그냥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 옆에 여자가 막 깔깔깔깔 막 웃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작은 선한 영향력이라고도, 뭐 이건 선한 일이라고 할 수도 없는데, 그러니까 누군가를 그냥 막 흐뭇하게 했나 봐. 그 사람이 막 아주 그냥 이제 좋은 표정으로 막 웃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자랑을 또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죠? 내가 마음만 이러면은 저는 제가 조그만 어떤 일을 했는 거가 우리가 사는 요 사회에 조그만 영향이라도 미칠 수 있다면, 뭐 봉사단체에 들어가지고 봉사도 해보고 이러저런 나름대로 좋은 일 한다고도 해봤지만, 그러면 결국은 보니까 그 단체 이름 내는 것이고, 내 이런 거 했다고 생색 내는 거고, 이런 것보다는 그런 거 아무도 안 알아주더라도, 그죠? 뭐 이러는 것을 하는 게 어떤가 하면서 그 젊은이 왜 그랬을까? 별일 없어야 될 텐데 얼굴색이 하얘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랬더니 겨우 섰더니 얼굴색이 하얘지는데 그냥 괜찮겠냐, 얼굴색이 안 좋은데 괜찮겠냐 했더니 또 스르르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랬더니 진짜 슈퍼맨 같이 그 기동대 옷을 입었는 남자가 뿅 하고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거기 첫 번째 칸이니까 거기 바로 기관실이잖아요. 기관실 문 열면은 바로 첫 번째 칸에 첫 번째 그 좌석도 첫 번째 거기였었거든. 아, 그래서였구나. 그래서 첫 번째 칸, 끝 번째 칸에는 다 이게 있대요. 기관사가 첫 번째하고 끝 번째 타더라도 그렇게 타야 돼. 더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젊은 아이 그냥 괜찮아질 텐데. 자, 우리 108쪽 할 차례죠. 아, 진짜 우리 사고 같은 게 막 왜 그 고속도로 다리는 또 왜 무너져요? 아, 진짜 우리 안전 불감증이 굉장한 문제예요, 진짜. 근데 그 고속도로 그 고가다리 그게 왜 무너지느냐고. 그 주변 사람들은 지진 나는 줄 알았대요. 엄청난.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그러고 왜 현대도 정주행이가 떠나면서 현대도 문제가 많아지나 보죠. 그 아파트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또 아파트가 무너져 가지고 조건이 없이 무너지는 일 일어나지 않았었나요? 짓던 아파트? 강주에서 그랬나요? 그게 또 현대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현대 맞죠? 어쨌든 현대 계열이잖아. 그러니까 참 그거 이번에도 저것도 현대에서 하는 거고 그거는 이제 분리돼 가지고 자식들한테로 뭐 이렇게 나누어 줬겠지만 왜 저기 그 아버지의 유업을 제대로 못 이어봤나? 뭐 하여튼 조상의 저 제대로 못 이어봤고 저런 일을 자꾸 만드나. 그런 참 3대 가기 어렵다는 게 그래서 그 참 3대 가기 어렵다는 말이 저래서 나오는구나 하고 참 안타까웠어요. 자, 진짜 우리 조심해야지 돼요. 그랬는데 여기 아파트에서 나무 자르는데 제가 그래서 그 맨 처음에는 이쪽 길로 이렇게 오는데 한참 오다 보니까 여기에서 자르고 있어. 들어섰는데 그래서 앞에서 자르니까 이렇게 이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찻길 쪽으로 자전거 도로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걸어오는데도 막 으러지니까 이렇게 무너지는 거 봐가면서 떨어지고 난 뒤에 또 옮기고 이러는데 그래서 저 입구부터 이거 모독으로 이거 테이프 붙여가지고 모독에 이렇게 해놓으라고 이거 이러는 줄 모르고 이만큼 들어왔다가 다시 이렇게 왔지 않냐고. 그리고 이거 위험한데 그냥 무조건 이렇게 사람들이 옆에 지나가게 해서 되느냐고. 또 잘난 체를 하고 그냥 가만히 지나가면 될 걸. 이게 문제죠, 저도. 그냥 내 잘 피했으면 그냥 지나가면 될 걸. 그 사고 날까 봐. 근데 참 사람들이 안전 불감증에 걸려 있다 이러는 생각이 막 들었어요. 자, 자활 교언은 교묘한 말은 이래요. 아주 그냥 말만 번지르르한 거 있잖아요. 공자님이 가장 싫어했던 게 자, 자공이 아주 수제자이기는 하지만 말을 너무 잘하니까 저놈은 말만 저렇게. 근데 자공은 행동도 잘하고 말도 잘했는데 제열하는 사람은 행동은 따르지 않고 말만 번지르르 했는 거예요. 자, 우리 그 친척 간에도 며느리 동서 이러는 사람 중에도 말은 청산유수인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얼마나 얄미워요. 그런 사람, 우리 동서에는 그런 사람 없어 하면서 굉장히 복 받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자활 교언은 이제 교묘한 말 있죠. 사람을 현혹시키는 이런 교묘한 말은 난덕이요. 덕을 어지럽힌다는 거죠. 자, 우리 큰엄마하고 큰집하고 우리 집하고 친형제는 아버지가 두 형제고 고모들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딱 둘밖에 없는데 우리 큰엄마가 맏며느리잖아요. 어쨌든 맏며느리인데 말만 간사스러워요. 말만 간사스럽게. 그거는 자기네 자식들이 하는 말이야.
나는 우리 큰엄마가 아주 얌전하시고 고운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딸들하고가 그 칠남매가 되는 그 형제들 아유 우리 엄마는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래요. 그 나중에 제가 크면서 보니까 아, 이 큰엄마가 어릴 때는 아주 얌전하고 나긋나긋하고 좋은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자기 자식들한테도 얘한테는 이 말하고 쟤한테는 저 말해서 형제간에 다 이간시켜 버리는 거야. 그래서 진짜 형제간에 다 이제 서로 원수가 돼 버렸어요. 그랬는데 그 딸들이 그 딸이 넷이고 아들은 셋이고 그랬는데 딸들이 그래요. 작은 집에 명절이라 갖고 이제 오면은 뭐 무슨 일이 있거나 해서 친정이라고 오면은 친정 엄마는 밥 한 그릇을 제대로 대접을 해줄 줄 모른다는 거야. 사위랑 딸 식구들이 이렇게 오면은 그걸 할 줄 모르는데 작은 집에 오면은 작은 엄마는 그야말로 닭 잡고 뭐 잡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사위 조카 사위 왔다고 막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우리 엄마가 고추장 된장은 우리 것만 해주는 딸 둘 것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조카 애들 것까지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은 집에서는 참기름, 고추장, 된장, 김치 얻어 갔어도 큰 집 자기 본가에서는 이제 참기름 한 병 얻어 본 적이 없다고. 자 이렇게 근데 말은요 정말 그냥 아주 그냥 나긋나긋 부드럽고 막 이렇게 하는데 행동은 완전히 뒤에 다르게 행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안타까운 거는 형제들 간이 다 원수가 돼버리더라고. 근데 그 다들 자기네들이 그래요. 안 해야 될 말을 보태 갖고 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됐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이 말이 참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이 말을 해가지고 더 좋게 하기 위해서는 보태도 돼. 그죠? 막 안 했는 말도 했다고 해가지고 보태갖고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그거 안 했는 말도 했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는 것은 덕을 어지럽히는 거죠. 가족은 물론이고 수신제가 지국평전하라고 우리 먼저 내 가족을 먼저 아울러 놓고 이웃도 있고 친구도 있고 나라도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말은 어지럽게 하는 것은 말을 이렇게 교묘하게 하는 것은 덕을 어지럽히는 것이고 소불인즉 난대모니라 그래서 작은 우리만 하나는 거 있잖아요. 작은 것을 참지 못하면이죠. 참을인 아니 불자이죠. 작은 것을 참을인 참지 못한즉 곧즉이죠. 규칙할 때는 법칙칙해야 되고요. 곧즉도 되고 법칙칙도 되어서 작은 것을 참지 못한즉 큰 일을 하기 어렵다. 깨모자이죠. 큰 대모라는 것은 큰 계획, 큰 계획이죠. 이런 것을 이루기가 어렵다 이거죠. 자, 어지러울 난자 글자 자체만 봐도 어지럽게 생겼죠. 자, 손톱 조자에 또 우자 먼데 경이에요. 여기에 마늘모 또 이렇게 와서 진짜 이거 어지럽잖아요. 자, 그리고 어지러울 난자 자, 혀설이 와서 아니 혀설이 아니라 세을이 왔나요? 매울 신자는 말씀 사가 되죠. 이렇게 세을이 왔는데 이 어지러운 것은 혀설로 하게 되면은 이제 약자가 돼서 요거는 간단히 이렇게 하면은 되겠죠. 자, 그래서 덕을 어지러울 난자 큰 덕 해도 되고요. 작을소 아니 불자에 참을 인자는요. 얘는 칼도가 되죠. 얘는 칼도였는데 칼도자에 이렇게 와도 상관없고요. 여기에 점이 이렇게 와도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얘는 칼날인이 되고 얘가 인자였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인이 되어서 참을 인자. 우리 참을 인자 3개면은 살인도 면한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화가 나서 내가 요즘은 진짜 그걸 뭐라고 그러더라. 성을 참지 못하는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요즘 세상을. 그걸 뭐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화나는 것을 억제 못 해가지고 그걸 막 감정 일어나는 대로
그냥 한 번만 침 한 번 삼키라고 그러죠. 우리 옛날 어른들은 그래. 이렇게 그냥 뭔 말을 할 때 그냥 생각나는 대로 탁 뱉지 말고 침을 한번 삼키고 말을 해요. 요 침을 삼키는 요 짧은 찰나일지라도 요 침을 삼키면서 내가 생각이 가다듬어지는 거죠. 근데 제가 아주 우리 고모 중에 한 분을 아주 그냥 존경했던 고모님이 이분이 그냥 항상 그러는 게 보여요. 말을 할 때 이제 주거니 받거니가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침을 한번 삼키는 게 이게 진짜 보여요. 그럼 이게 그냥 이렇게 침을 삼키면서 요 생각을 정리해서 말을 하는 이게 모습이 보일 정도였어요. 그래서 참 고모를 굉장히 참 흠모했었어요. 나도 우리 고모 같은 사람이 되어야지 그랬는데 월요일 날 수업 마치고 누구랑 점심 마치고 먹고 집으로 가는 중에 제가 이제 시숙이 돌아가셨다는 큰 시숙 한 분 계셨거든요. 이제 돌아가셨다고 대구에서 이제 부고를 받아서 애들 이제 막 니네들 빨리 조퇴하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모이자 그랬는데 엄마 차는 안 타고 간대. 내 차로 가자 그랬더니 엄마 차 타고 안 간대. 그래서 기차를 타고 뭐 하라고 이 말을 했는지 생각이 안 나서 못하겠다. 자, 그래서 하여튼 이제 거기를 갔다 왔어요. 대구를 갔다가 당일치기로 또 애들은 어제 출근을 해야지 되니까. 저는 뭔 얘기가 있어서 이 얘기를 꺼냈는데, 참는 것 때문에 했는데, 이게 지금 왜 뭘 참으려고 했나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내가 뭔 말하다가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친구들이나 뭐 얘기하다가 그거 뭐지 하고 단어 막 모르는 거 제가 많잖아요. 생각이 안 나갖고 쩔쩔매는 거 있잖아. 그래갖고 강의는 어떡하냐? 그러는데 우리는 오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뭐 말할지 알아. 그래갖고 말해줘. 특히 안순이 언니가. 그래서 근데 생각이 안 나서 내가 뭐 버벅거리고 있으면 안순이 언니가 뭐라고 해. 자, 이게 그래서 우리 참을 인 3번이면은 죽임도 면한다. 우리 엄마가 이런 말을 참 했어요. 그러고 침 한 번 삼키고 말을 하라고. 자, 그래서 참을 인자이죠. 근데 그래서 얘도 참 마음심이 오면은 사람의 감정이 관한 뜻이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게 참는 것은 뭐가 참아요? 내 마음을 다스려야지 되는 거야. 그래서 요게 참는 것은 마음이야 하니까 참을 인이 되었죠. 근데 여기에 말씀언이 오게 되면은 말씀 인자가 인식, 인정 뭐 이럴 때 인자. 그래서 얘가 인자. 자, 여기까지만 해도 칼도였어요. 그러는데 요게 들어가면서 칼도에 점이 하나 오니까 인이 되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요런 것을 형성문자라고 그런다 그랬죠. 자, 얘가 인자면은 이게 80%나 되니까 한자가 사실은 되게 쉬운 거죠. 자, 일단은 80%는 먹고 들어가는 거야. 하나만 알면. 자, 그래서 참을 인자이고요. 고즉 법칙 규칙할 때는 저게 패자였잖아요. 근데 칼도가 와서 칼도가 오면은 이거는 또 좀 이제 형벌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가 될 수 있어서 법칙, 규칙 이럴 때 칼같이 지켜야지 되는 거죠. 아니면 칼로 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 법칙, 이제 그러는데 고즉자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칙도 되고 즉도 되고 이런 문자를 전주 문자라고 그래서 때에 따라서 칙도 되고 규칙할 때는 칙이 되고 그런 즉 그렇게 했는 즉 할 때는 고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자를 전주 문자라고 하는데 맨 처음에 한자가 없을 때는 이렇게 밝게 할 수 없어서 새로운 글자가 없으니까 얘가 법칙칙으로 원래 왔는데
아, 나도 한번 빈대부터 쓰자 해서 적이 되기도 하고. 자, 그래서 곧 적이죠. 그래서 작은 것을 참지 못한 즉, 자, 우리가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진짜 이거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정도로 화가 났더라도, 요럴 때 참을 인을 3번 생각한다든지, 그거보다도 내가 나는 대로 행동을, 얘가 지금 내가 죽여야지 돼. 이거 도저히 못 놔둬. 해서 얘에게 가해를 했을 때에 돌아오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 돌아오는 거 얼마나, 우리 이런 말을 하잖아요. 자, 내가 교통사고를 당할지언정 내지 말라고. 내는 거는 골치 아프죠? 당하는 건 차라리 낫죠? 자, 그래서, 어쨌든, 요거를 내가 감정대로 했을 경우에 뒤따라오는 골치 아픈 거. 어떤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자, 참아야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근데 제가 차를 굉장히 난폭하게 몬다는 겁니다. 전에는 그랬나 봐요. 사람들이 저보고 남자처럼 운전을 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막 끼어들기 잘하고 내 앞에 끼어드는 거는 절대로 못 보고 이딴 식으로 그러고 막 뭐 고속도로 들어갔다 그러면은 160 막 쓱싹 다니고 막 이러니까 막, 내 타는 거는 문고리를 붙잡고 앉아가 있는다고. 이랬어요. 그러는데 저는 한분리가 저를 구제해 준 것 같아요. 아니, 그러고 60이 제가 운전한 지가 35년, 36년 뭐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 이전, 어쨌든 60쯤 되면서부터 철이 좀 들고, 내가 좀 이제 인지력 같은 게 떨어진다. 30, 40대 이럴 때가 아니다 해서 이제 좀 조심은 하기도 하는 것 같지만 최근에는 한분리를 보면서 경각심이 굉장히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아예 운전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애들이 엄마 이제 운전 잘하니까 아주 조심히 하니까 타도 된다 그랬는데 엄마 차 절대로 안 된다. 자, 그래서 기차 타고 갔다가 왔잖아요. 자, 그래서 교묘한 말은 덕을 어지럽히고, 자, 작은 것을 참지 못한즉 큰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거죠. 자, 우리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한번 보세요. 이제 뭘 이렇게 하려는데 여기 작은 의견부터가 규합이 안 돼. 그런데 어떻게 큰 일, 이 사람들의 작은 이것도 규합을 해야지 되는데 이거조차도 못 하는데 이 나라의 큰 일을 어떻게 하겠으며 내 집안도 화목하게 다스리지를 못해. 그런데 큰 나라는 각각의 개성들을 가지고 있는 이걸 어떻게 다스려? 그러니까 옛부터 집안부터 다스려 놓고 내 집안을, 그래서 우리 요순 임금들이 자식에게 나라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를 해보잖아요. 그러면서 요임금은 순임금에게 자기 딸 2명을 시집을 보내는 겁니다. 딸 2를. 옛날에는요, 이런 경우가 한 남자에게 내 딸 2명 보내고 이러는 거가 빈번히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임금이 순에게 딸 2를 수신제가를 보는 겁니다. 자, 남자 하나가 자매인데 얘네 2를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보는 거죠. 그랬더니 그냥 맨날 하하호호인 겁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순임금이 이 자매가 남편 하나를 두고 서로 차지하려고 질투해서 싸움하지 않도록 잘 했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걸 보고 요임금은 이 정도면은 너는 초나를 맡겨도 되겠다 하고 내 아들을 두고 순에게 나라를 맡기게 되었잖아요. 자, 그랬더니 순도 역시 자기 자식을 두고도 우에게 치수를 잘하였으니 백성들을 위한 일을 잘하였다고 나라를 준 것처럼. 자, 그러니까 작은 것을 참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큰 일을 이룰 수가 있겠냐 이 말이죠. 자, 같이요. 시작.
누구나 말씀하시기를 그러한 말은 서로에 어지럽히고 다른 것을 참지 못하면 흘리를 어지릅니다. 네, 자왈 민지어인야에 그래서 자 자왈 공자께서 왈 말씀하시기를 백성들에게 인이라는 것은이에요. 백성에게 어질린 인이라는 것은 심할 심자이죠. 수화만큼 심어수화라고 그래서 심하다 이 소리는 중하다 중요하다. 자 우리 사람에게는 물과 불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 때만 해도 칠거지약이 있죠. 칠거지약 중에 하나가 불씨를 꺼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불씨 그러니까 요 불씨를 남겨놔야지 내일 아침에도 이 불씨를 이용해서 밥도 짓고 하는데 밤새도록 그러니까 며느리는 요 이제 장작으로 해갖고 재가 남아있으면 요 재를 잘 덮어놔서 씨가 살아있게끔 해야지 요 씨를 살려서 내일 또 밥을 해 먹잖아요. 근데 이거를 꺼뜨렸다 하면은 쫓겨날 정도로 불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죠. 우리 동네를 한번 보세요. 동네가 되는 데마다에 뭐가 오나요? 자, 이 물수가 오고 또 뭐가 오나요? 밭이 오죠? 밭이 될 만한 흙이 있어야 마을이 되고 또 나무 이게 뭐예요? 마을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불을 피우기 위해서는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옛날에는 뭐 전기가 있어 가스가 있어 그죠? 그러니까 마을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나무가 있어야 되죠. 밭이 될 만한 흙이 농경이니까 밭이 그래야지 마을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동네는 보세요. 물이 있어야 돼요. 도읍지를 정할 때 첫 번째 보는 게 뭐예요? 물이 있나를 보는 거죠. 그러는데 우리 조선이 개성에서 여기 조선이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해서 하고 보니까 이 개성은 고려에 오랫동안 내려온 중요한 여기에는 그가 항구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병난도. 내가 그러니까 내가 생각이 안 나면은 저기 안순이 언니가 다 말해줘. 자, 명난도라고 하는 유명한 항구가 있죠. 이 항구에는 아라비아 상인들까지 외국에서 몰려드는, 먼 나라에서 몰려드는, 그래서 이 개성은 발전하기에 아주 좋은 이런 강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개성은 굉장히 발전은 했었지만은, 개성이 이렇게 발전을 해 나가는데, 조선이 무혈입성, 역성혁명 이러잖아요. 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나라를 그대로 이어받았다 그래서 무혈입성, 성만 바뀌었다 그래서 역성혁명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와서 보니까 이성계 입장으로 보면은요, 이 개성의 옛 고려의 귀족들이 여기에는 터전이었던 거야. 오랜 몇백 년을 내려오면서 개성에는 옛 고려의 귀족들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이 신진 세력들이 터를 잡기에는 굉장히 어렵죠. 이래서 개성이 싫어서 그거를 나중에는 이 지기라고 하는 땅의 기력이 다 했다. 그렇기 때문에 옮겨야 된다. 이랬지만 엄밀히 따져보면은 지기가 다 했다기보다는 이 고려의 귀족들의 이 터전, 이 풍습, 이것들을 깨뜨리고 신진 이시들이 자리 잡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도읍을 다른 곳으로 정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맨 처음에 정하려고 했던 곳이 어디예요? 논산에 있는 논산 쪽이에요. 계룡대에 있는 여기에 지금은 6번이 들어있다고 하죠. 이쪽으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로 하려다가 궁궐 턱까지 잡아 주추돌까지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거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인데 아직 못 가봤어요. 조 교수님이래. 송 교수님한테 나 좀 그거 좀 한번 데리고 가주라고 하는데 안 데리고 가네. 자, 그래서
여기 그 주춧돌을 한번 보고 싶어요. 그것을. 근데 아직 이거 못 봤어요. 자, 이것도 못 봐놓고 뭐 딴 데 구경 간다는 것이 나는 웃긴다고 생각을 하고. 자, 그래서 여기에서 하려고 했더니 여기에 금강인가요? 여기에 있는 강이 금강인가요? 요 강이 작은 거야. 여기에 도읍을 정해 가지고 여기는 뭐 땅은 옆에를 확장을 하면 되니까 하는데 이 강이 도읍으로서의 강이 되기에는 요 강이 작은 겁니다. 그런데 요 금강에서는 서해로 연결이 이게 되고 있죠. 그러니까 요런 것도 좋아. 근데 요거는 좀 작고 또 너무 내륙 깊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내륙 깊이 충청도가 뭐예요? 우리 이렇게 충청도가 옛날에 그것도 없었잖아요. 통행금지가. 통행금지가 없는 이유가 뭐였어요? 다른 도를 통해야지 밖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땅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충청도에 있으면 여긴 경상도 경기도 전라도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 사방이 다른 도를 통해야 빠져나갈 수 있다. 이곳이 뭐 그렇다고 그러죠. 자, 그래서 그러고 첫 번째가 뭐였냐 하면은 물이 이거였어요. 물이 여기가 작다 이래가지고 다시 찾으니까 한강이요. 우리 지금은 이거 한강을 한수 한자를 써서 한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는데 원래 이때는요 한자로 이름 아니었대요. 그냥 우리 이름이 한강이었어요. 우리 대전을 한밭이라고, 그죠? 대전을 그냥 한밭, 순수한 우리말로 한밭이라고 한 것처럼 그렇게 그냥 이제 강인데 한없이 미리네라는 거죠. 아주 큰 이런 강이라는 뜻으로 했는데 이성계가 들어서면서 조선이라는 이것을 이때는 중국에 원나라가 있었죠. 이때 여기에다가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나라가 바뀌고 이름을 국호를 이것 몇 개를 보냈다고 그러죠? 이 세 개 중에 선택하라 그랬더니 이쪽에서는 이 조선이라는 것이 우리는 고조선을 잇는다 이런 뜻으로 보냈는데 얘네들은요 중국에서는 이게 고조선을 잇는다는 우리 뜻하고는 상관없이 소수민족 중에 조선이 하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 있겠다는 것이구나. 이제 동상이몽이죠. 이게 그야말로 우리 뜻은 이거였는데 지네 뜻은 그래서 이게 조선이 된 것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이제 서울에 지금의 서울에 도읍을 정하게 되었던 것처럼 물이라는 것은 백성에게는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하루만 물 안 마셔도 어떻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막 7일씩 막 이렇게 물을 못 먹고 어디 갇혀서 동굴에 갇혀 있거나 탄광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 오줌을 받아서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물이니까. 그 정도로 물이라는 것은 없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이 불도 절대로 없어서 안 되고 물도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하기가 인이 중요한 만큼 백성에게는 이 물과 불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인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물과 불은 백성에게 없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인데 이 인이라는 것은 이것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보다도 더 중요하다. 수하는 물과 불은 오견도이 사자의 언니와 그래서 내가 물과 불은 밟을 도자입니다. 도는 밟아서 죽는 자를 보았지만 이거예요. 몰견. 다시요. 뒤에 있는 오부터 오는 나 오자에서 나는 이거죠. 물과 불은 수하는이니까 물과 불은 내가 밟아서
사자, 죽을 사 놈자 있죠. 죽는 자를 그 맨 앞에 볼견 있죠. 보았지만 물에 타 죽고 물에 빠져 죽고 불에 타 죽는 거 우리 보았잖아요. 그래서 공자께서 말씀하시기가 이거는 인이라는 것은 물과 불보다도 더 중요한데 물과 불을 밟거나 또는 빠져서 죽는 자는 내가 보았다. 우리도 보았죠. 이러는 사람들은 직접은 못 보았지만 뉴스에서 보았잖아요. 보았지만 이거죠. 미견도인이 사자야니라. 그래서 안일미자는 아니다 이거잖아요. 볼견 보지 못했다. 보지 못했다 하고 서수로부터 먼저 나왔죠. 보지 못했다. 뭐를? 인을 밟아서 그 뒤에 있는 발불도 어지린 있죠. 인을 밟아서 맨 뒤로 사자 죽을 사 놈자 인을 밟아서 죽는 자는 내가 못 보았다. 자, 인을 행했기 때문에 죽는 자. 근데 열사로 일컬어지기도 했는 사람들 인을 베풀다가 죽었잖아요. 그런 사람들 요즘 세상에는 죽기도 하지만 이거는 인을 베푸다가 정말 내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인을 베푸다가 죽는 사람도 전혀 요즘 세상에는 없는 거는 그 대신에 우리가 열사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뭐 어느 집에서 오늘 아침에 뉴스도 보니까 어느 집에서 어느 빌라에서 불이 나서 그 안에 사람들은 죽었다고 그러죠. 그러는데 집집마다에서 옆집으로 퍼질까봐 집집마다에 막 사람들을 불러내는데 다 빈집이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외출 중이어서 문 잠겼잖아요. 그 들었죠 뉴스 아침에. 그랬더니 나만 테레비를 좋아하나 봐. 자, 요새 테레비라고 하는 나도 옛 사람인 거야, 이거. 내가 테레비 그러면, 엄마 테레비가 뭐냐. 자, 그래서 그 뉴스를 보니까 저는 테레비 틀어놓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테레비를 맨날 보고 있어요. 자, 듣기는 하죠. 그래서 그 소방관들이 사람이 그 안에 있는데 질식을 해서 못 나오거나 이럴까봐 이 문 그거를 이제 고장 내 가지고 열고 이제 부수고 들어가서 그 6집인가 되는 걸 부수고 들어가서 이제 했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또 어쨌든 이제 내 집에 해서 내가 이거 고쳐야지 되는데 돈이 뭐 또 많이 들게 생겼는 거야. 그게 한 500만 원쯤이 된대요. 그랬더니 이제 소방서에다가 보상해 주라고 이거 이제 했는 거야. 그랬더니 원래는 이게 소방서에서 보험 들어놨는 게 이럴 때를 대비해서 보험 들어놨는 게 있어서 보험으로 이렇게 한대요. 그러는데 직접적으로 그 집에 불이 나거나 이거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에서 안 낸다고 그래서 소방서에서 해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대. 그랬더니 참 어떤 사람은 500이라고 500좀 든다 이러면서 그런 말이 나오자마자 내가 500 낼게. 그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친구들끼리 이렇게 해서 얼마 모았으니까 이거 기부한다고 막 이렇게 해서요. 500만 원보다 훨씬 더 많게 오는데 소방서에서 다행히 이러고 저러고 해서 해결이 돼서 뭐 어떻게 해결이 돼서 마음만 고맙게 받겠다 하고 다 이제 안 했다고 그럽니다. 나는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너무 흐뭇이야.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인정이 굉장한 거야. 자, 이러면 내가 10만 원? 크게는 100만 원? 없어도 괜찮아. 이런 일에 안 도고 어떤 일에 그 사람들이 사람을 살리고자 했던 일에 그 사람들한테 손해가 가면 안 되잖아요. 이랬더니 막 들고 일어나서는 거야, 사람들이. 이런 일에 좀 들고 일어났어야 돼. 엉뚱한 일에 들고 일어나서지 말고. 자, 그래서 진짜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저 흐뭇흐뭇, 나도 들었으면 나도 했을 텐데 막 그러면서 흐뭇흐뭇했어요. 자, 다시 보시면 자왈 민지어인야는 백성들에게 인이라는 것은 해서 어조사어가 인은 보다 뭐 이런 뜻이죠. 심어수화하니 그래서
물과 불보다 심하다 이 소리는 중하다 이 말이죠. 수하는 자 물과 불은 오견 자 발불 도자를 보시면은요. 자 요거는 손톱 조자에 절구 구자가 왔어요. 얘만 있으면은요. 얘는 절구 구자예요. 절구 구자인데 손톱조가 왔죠. 요 손톱조는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자, 이건 이렇게 저는 근데 이렇게가 자꾸 습관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요건 요러나 요러나 같은 글자이죠. 그런데 요거가 손톱조 절구 구자였는데 손톱조가 오니까 절구는 똑같이 절구인데 유가 됩니다. 요 손톱조가 와서 절구유가 돼요. 그런데 이 절구유자에 발족이 왔죠. 자, 발족이 자기 혼자 있을 때는 다리를 길게 뻗어가 있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글자랑 합쳐질 때 이러면은 옆에 오는 글자랑 부딪히니까 요렇게 생겨진 거죠. 자, 그래서 자, 발족이 오니까 발불 도자가 되었어요. 구였던 것이 이제 얘는 유였으면 유도 아니고 얘는 발이 왔으니까 발의 뜻을 생각해 보면 되죠. 발이 왔으니까 발이 하는 거. 발은 뭐를 이렇게 바른 거잖아요. 그래서 발불 도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발불도. 내가, 자, 물과 불을 밟아서, 자, 불은 불에 데이거나 물에 빠지거나 이거죠. 그리하여서 사자. 죽는 자는 몰견, 맨 앞에 있죠. 자, 이런 것들을 발불도 먼저 해석하죠. 밟아서, 죽을 자는 보았으나 미견 못 보았다 이거죠. 인을 밟아서 어지린 인을 밟아서 죽는 자는 나는 보지 못하였다 그러는 거죠. 자, 같이요. 시작. 시모 수아니 수아는 오견도의 사사의 이견도의 사사자야 백성에게 인간으로 올라오니 물과 불을 밟아서 죽는 자는 보았으나 인을 밟아서 죽는 사람은 보지 못하였다. 자, 자왈당인 마땅당이죠. 당연하다 이럴 때 마땅당자이죠. 얘는 원래는 오히려 상도 되고 높을 상도 되든 상자였습니다. 음은 상이 되든 요거였는데 얘가 다른 글자랑 합쳐지면은 몸이 이렇게 변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요 상자가 들어가는 것이 80%라 그랬죠. 얘가 상이면은 상이 될 확률이 평균 80%였어요. 얘가 들어가면은 상이 되는 글자들이 굉장히 많죠. 자, 그래서 우리 자 수건건이 오면은 항상 상이 되죠. 항상 늘 이러는 항상 상이 되고 조개패가 오면은 상줄상이 되고 자 상줄상 상으로 무엇을 주느라 제가 참 자 숙제 내드렸죠. 자 사탕 드린다 그랬잖아 상으로. 자 해보신 분. 제가 평소에 예필 정도는 안 해요. 예필 좀. 자, 안 해보셨나요? 자, 아내한테 가서 상냥하게 말해보기, 남편한테 상냥하게 말해보기 숙제였잖아요. 숙제 안 했대, 진짜. 나는 사탕을 3개를 줄, 3분은. 선생님 좋은 선생님이래요. 학원 계속 다니래요. 그렇게 그 좋은 선생님 있냐고. 아니, 전에 수연 씨가 발가락을 대고 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줬더니 남편한테 그 얘기를 해줬더니 선생 참 좋은 선생님. 남편이 그랬대잖아요. 절대로 떨어져서 자면 안 되고 발가락은 제일 대고 자야 된다고 그랬다고 하더니 제 작년에 여름부터 안 나오더니 3월달부터 오는데 와야 오는 거죠. 오기는 오는데 그랬다고 하더니 진짜. 근데 진짜요. 마음을 바꾸기에 따라서 진짜로 나도
우리 남편이 얼마나 이뻤게요. 진짜 나는 그 남편 이쁘는 건 말로 다 할 수 없어. 정말 이런 남편 둘도 없어 진짜. 그랬더니 애자 언니가 있대. 근데 진짜 미운 마음 가지고 있으면은요 그 시중 못 듭니다. 진짜 마음 비워버려. 내려놔야지. 근데 저는 제 사주를 알으니까 제 마음을 더 비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자기 아빠한테 그러더라고. 아빠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좀 말해.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빠 누워가 있는데 아빠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해. 미안하다고 해.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너가 아는구나. 딸들이 알아줬으면 됐죠 뭐. 그죠? 아무도 몰랐지만 지네들이 옆에서 봐서 저는 그 한마디에 그냥 이렇게 내려놓아지지 못하던 무언가가 있다면은 그 딸의 그 한마디로 봄눈 넣듯이 그냥 싹 그래 네가 알았구나 그럼 됐잖아요. 남 아는 거 그까짓 거 무슨 소용이 있고 내가 막 이런 거 남한테 가서 얘기해서는 또 못해요. 그죠? 근데 그렇지만 그냥 내가 애자 언니하고는 너무 진짜 너무 좋아하는 언니고 입에 거도 내 먹을 판이고 해서 얘기했더니 우리 남편하고 똑같아요. 자, 그랬어요 진짜. 자, 상 준다 그랬는데 상을 안 받아. 상 안 받아. 아니 받아야지 돼. 아니 근데 있잖아요. 내가 마음을 내려놓으면은 상대편에게 좋은 게 아니야. 내가 좋아요. 여기에 뭔가 여기까지 차 있었어요. 저 진짜 여기까지 차 있는 거 저는 이렇게 화가 나면 입을 다물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도 안 털어 놓으니까 여기까지 꽉 차가 있잖아요. 막 이 억울한 일을 할 수 없는 여기까지 차 있으니까 맨날 여기가 아프고 막 이러는 거야. 이걸 어느 순간에 내가 제 사주 보고 남편 사주를 다시 이렇게 보면서 나는 어쩌면 남편은 이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러면은 남편은 나를 안 만났더라면 더 잘 살 수 있었고, 근데 어떤 면에서는 내가 나하고 같은 라인이 아니라고 내가 어쩌면은 남편을 더 점점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었을 가정적이긴 굉장히 가정적이었어요. 그러는데 힘들게 하는 엄청 그랬는데 이렇게 어느 순간 하여튼 마음을 딱 비우니까 제 여기에 얹혀 덩어리가 이렇게 돌덩어리가 있었다면 돌이 갑자기 쑥 내려. 이거 느낌 체험해 보신 적 있나요? 그런 거 못 해보셨죠? 언니 아직 못 했지? 아직 있어요. 언니 그거 해야지 돼. 그러니까 언니 이거를 아니야. 이거는 아니 어느 누구도 풀어줄 수가 없어요. 내가 풀어야지 돼. 근데 그 순간 있죠.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있죠. 갑자기 이게 쑥 내려가는 거를 내가 느꼈어요. 어머 이게 내려가지 없어져 버리는 거야. 풀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면서요. 정말 이런 거 저런 거 뒤수발을 드는데 아무 그냥 막 힘들다 이러는 거는 하면서도 돈 비용도 한 1억은 들었을걸요 남편한테. 근데 나 돈 잘 벌잖아. 뭐 이러고 하니까 이제 나한테 이렇게 학교에 가서도 제일 인기 있는 강사가 돼가 있거든요. 한문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막 이러다가 보니까 그때는 이제 요즘은 제가 목금도 안 나가버리잖아요. 이제 이게 쉬웠잖아. 월요일도 제가 또 나갔잖아. 이러니까 수입이 진짜 이 나이에 수입치고는 만만치 않는 수입이에요. 이거 남편 뒷바라지 하는데 전혀 애들한테 10원도 안 보태도 되고 그러는데 이거는 누가 이거 돈 아깝고 고만 죽어버리지 이러는 게 저는 하나도 안 들었어요. 내가 돈을 이렇게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도 고맙고 제가 교회 가서 하느님도 안 믿고 부처님도 안 믿고 하지만 무조건 하느님도 고맙고 부처님도
고맙습니다. 내 이런 능력을 줘서 내가 디스발하는데 전혀 궁색하지 않으니까 너 참 고맙습니다. 근데 내 마음을 내가 해야지 돼. 누가 해주지가 않아요. 그러는데 만약에 이런 거에서 조금 남았는 게 있었다면 저는 진짜 이렇게 쑥 내려가는 걸 느꼈는데 요거 남들이 해줄 수 있는 건 그거야. 조금 남아 있었던 게 좀 내가 아유 그래도 좀 힘들었어 이러는 게 있었다면은 그 딸의 한마디가 지 아빠를 이제 우리는 굳어 있는 아빠를 갈기만 하면은 막 주물러 가지고 이거 펴려고 30분 면회 시간 동안 계속 주무르다가 오거든요. 그러는데 그거 이렇게 지는 다리하고 나는 팔 쪽에 지는 이쪽 편에서 있고 나는 침대에 있으면 양쪽에서 막 한쪽을 맡아서 이렇게 하다가 아빠 그러면서 얘는 또 엄청 큰 딸보다 더 효녀였어요. 그 딸만 둘인데도 요게 있더라고. 하는 행동이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큰 딸은 그냥 의무적으로 이런다면은 작은 애는 애 삶았다고 그러죠. 막 다정스럽게 막 이런 아빠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해야지 그 소리에 그냥 또 조금 남아 있는 게 있었다면은 삭. 근데 이건 내가 해야 돼요. 언니 내가 이거 품고 있으면은 내가 더 힘들어. 그게 이제 그걸 알지만은 그게 참 쉽진 맞아 마음이 안 받아들이니까 쉽지는 않은데 자 그래서 상 준다고 했는데 아무도 사탕 3개는 갖고 왔구만. 자 상줄상이에요. 자 요게 상줄상이라면은 요 앞에 사람 인자가 왔어. 그럼 뭐가 돼요? 뭐가 되죠? 갚을 상자가 됩니다. 보상한다 이럴 때 갚을 상자가 상은 상이야. 그죠? 상은 상인데 사람은 반드시 상으로라든지 내가 잘못했거나 어쨌든 간에 상으로라도 갚아줘야지 돼. 내가 받은 게 있으면 갚아야지 돼. 빌린 게 있으면 피해를 입혔거나 보상해줘야 돼. 이럴 때 갚을 상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0%는 아니다 보니까 여기에 밭전자가 오니까 마땅당, 흑토가 오면은 집당 이렇게 당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당인, 자, 인을 당하여서는 이러는데 인에 관하여서는 뭐 이래도 되고요. 여기처럼 주장하는 내가 인을 주장할 때는 이거죠. 불량어사죠. 사양할 양자 아니 부리니까 사양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인에 대하여서는 그것이 스승일지라도 자, 이것이 내가 인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자로 같은 사람은 자, 공자가 아닌 행동을 몇 번 하려고 그랬죠. 그럴 때마다 자로가 쌩 난리를 치면서 왜 그 길은 아니라고 선생님이 옛날에 나한테 가르칠 때는 군자는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고 해놓고 왜 지금 그 길로 가느냐고 막 대들고 난리였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것이 인에 대하여서는 그것이 설령 스승일지라도 내 주장하는 말을 내가 주장하는 게 맞으면은 스승이라고 양보하고 아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 자, 같이요. 시작. 공자 말씀하시기를 인을 주장하면 스승의 대보를 양보하지 말아야 한다. 네. 자, 자왈. 군자는 정의 불량이니라. 그래서 군자는 고들정자이죠. 고들정. 그래서 여자들 이름에 정자가 들어가면은 고들정자를 많이들 옛날에 썼죠. 정의 불량이라고 그래서 이 량자는요. 굳셀 양도 되고 믿음이 있다 그래서 신실할 양도 되고요. 저는 살펴알 양이라고 대표적으로 이렇게 왜냐하면은 말씀 언자에 서울경이 들어왔어요. 말소리만 들어도 서울 사람인지 살펴안다 그래서 살펴알 양이라고 하는데
이걸로 제가 1번으로 가리킵니다. 그런데 신실할 량이라고도 그래요. 신실하다는 것은 믿음이 굳세고 독실하고 이러는 것 믿을 신실이라고 그러죠. 믿음이 굳세고 독실하다 뭐 이럴 때 신실하다고 그러는데 자 근데 여기에서는 군자는 곧지만 곧을 정자이죠. 아주 똑바르고 바른 이제 굴곡이 없이 똑 바르다 곧지만 이거죠. 그런데 여기서 살펴 알 양은 자 내가 신실하다고 내가 믿는 것이 옳으니까 죽어도 이것만이 주장하는 거. 지금은 유동성이 조금 있어야지 유연해야지 내가 가는 길이 이게 옳다고 모든 사람들한테 이 옳은 길만 강요하고 이러다가 보면은 유연하지 못해서 이거는 부러져 버리죠. 자 그런데 약간의 유연성이 있어서 내가 말하는 것이 100% 어떻게 옳을 수만 있어요. 자 그러면은 아하 공자가 이걸 참 잘하셨던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제자들이 그래서 내 주장만 막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네 말 들어보니까 네 말도 일리가 있고 그럴 수도 있구나 하고 공자가 반역자들하고 손을 잡으려고 했을 때 자 자로가 생 난리를 쳤잖아요. 이럴 때 이게 어디다 대고 선생님이 하는 행동이 이게 아니라 그러면서 제자들이 하자고 하는 대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이러고 자 아내의 장례를 치를 때도 보세요. 아내의 신분에 맞는 장례식을 치르려고 하는데 자 제자들은 거창하게 치러 버렸잖아요. 자 이렇게 하였을 때 내 잘못이 아니다. 그러면서 막 고집은 하지 않았어요. 야 그거 아니야 하고 막 이렇게 고집은 하지 않고 자 공자님은 그렇게 이제 유연하게 그래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니네들이 이렇게 하자고 하니 여러 명이 이렇게 하자고 하니 그럼 그것도 자 좀 이 고든 거 이 법은 조금 무시하고 그냥 그대로 냅두면서 한마디는 하시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니네들이 한 것이라고. 자, 그래서 이거는 자, 내 주장만 고집하지 않는다 이러는데 여기에서 한번 비유를 한번 해보면은요. 미생지신 아시죠? 미생지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꼬리 밑자이죠? 미생지신 그래서 자, 이 미생이라는 남자가 있었는데 이 다리 밑에서 다리 위에서가 아니라 다리 밑에서 이 여자랑 만나기로 했어요. 그러는데 자, 우리 자, 제가 시골에 외가 동네를 이렇게 가서 보니까요. 자, 이렇게 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지금 우리는 요 동네는 지금 비가 안 와요. 그러는데 저 윗동네에서는 비가 왔어. 저 위에서는 그러면 이 빗물이 여기는 물이 그냥 원래 있던 작은 물만 있어요. 그럼 여기서 큰 물이 져서 오는 거 본 적이 있으시나요? 큰 물이 져서 여기 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그냥 비가 안 왔으니까 여기는 조그만 잔잔한 물인데 저 윗동네 저 위에서는 비가 와서 큰 물이 붉은 흙탕물이 여기 막 이렇게 콸콸콸 내려온 거 본 적 있으시나요? 이거 소용돌이 치듯이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이 큰 물이. 자, 그래서 이렇게 큰 물인데 이거 미생지신이 그랬나 봐요. 여기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자, 이 큰 물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내려오면은 자, 여기에서 만나자고 했으니까 그럼 요 다리 아래에서 만나자고 했어. 그러는데 이 다리 아래 요 때는 보통 때는 이 외에 우리 한강도 보면은 한강 2개 한 여기까지만 오던 것이 여름에 한창 먹을 때는 뚝 여기 놀이동 뭐 잔디 있고 이러는 데까지 다 덮여버리는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통 때는 없으니까 여기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이게 위에서 큰 물이 막 저 내려오니까 여기가 잠겨버렸다는 거죠. 근데 얘는 뭐라고 하냐?
나는 여기에서 만나자고 했으니까 이쪽 위에 올라가는 건 안 된다는 거죠. 다리 아래에서 만나자고 했으니까 다리 아래에서 기다려야지 다리 위로 올라가면 약속을 어긴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다리 밑에서 그 자리를 고수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이 큰 물에 휩쓸려 가서 죽게 되어버리는 거야. 자, 이런 융통성 없는 거죠. 한마디로. 그죠? 근데 이것을 그 약속의 신이라고 해가지고 지켜야지 되느냐고. 내가 죽으면서까지. 이거 얼마나 융통성 없는 어리석은 사람인가. 이게 비유가 지금 이렇게 됐지만 우리가 가만히 생활해 보면서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미생지신 같은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공자가 말하는 고집하지 않는다 해서 이거 장소 미생처럼 나는 요 자리에서 기다릴 거야 이런 거 고집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서 우리 또 간포지교에 나오는 관중 있잖아요. 그럼 관중이 자기가 모시던 공자규 있잖아요. 공자규는 그 한 공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그랬는데 그러고 서울도 죽게 되었는데도 간중은 죽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 당시에 신이라는 것으로는 죽어야 돼요. 자기가 모시던 주인이 죽었으면은 내가 더군다나 나는 한공에게 직접 화살까지 쏜 사람이야. 그럼 나는 죽어야지 돼. 그럼에도 죽지 않고 살았잖아요. 자, 요거는 그러면은 따라 죽는 것은 작은 신이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간중은 나중에 한공을 천하의 오패, 으뜸가는 오패로 만들어 놓았었고, 그 천하를 평정할 때에 총칼로서 한 게 아니었어요. 힘으로 피를 흘리면서 아니라 언변으로 그냥 설득해서 천하를 이렇게 자기가 모시는 사람을 으뜸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따라서 죽는 것은 작은 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는 관중은 큰 인물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어떤 때는 또 소인이라고 그래요. 소인이라고 이런 면에서는 죽지 않고 규가 죽었을 때 간중도 죽어야 되는 것은 작은 신이라면은, 그래서 그거는 더 큰 일을 하였기 때문에 단순히 내 목숨을 구걸하는 것 같으면 죽었어야지 돼요. 그러나 더 큰 목적이 있었으니까 이걸로 인하여서 그거는 작은 신이라고 보고 이거는 큰 인물이라고 본다면, 소인배라고 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지가 그리하여서 제 나라의 최고의 대부가 되기는 했지만 이 대부가 되어서 천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지가 행하는 겁니다. 집안에 이렇게 바깥에서 대문 안에 들여다 보이지 않는 담장을 쌓는 거, 이거는 천자가 하고, 자, 그리고 여기에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제 협탁 같은 거예요. 이제 협탁 같은 거는, 이거는 제후들이 이렇게 해견할 때에 여기 협탁을 놓는 것인데, 요런 거를 또 지집에다가 설치를 하고, 자, 제후 내지나 천자만이 3명의 여자, 세 성씨에서 여자를 얻는데, 이 한 사람마다 곱하기 3이자 3명, 2명 더 데리고 오니까 한 사람한테 장가 간다는 것은 여자 2을 더 데리고 와서 3명한테 장가를 가는 거예요. 그러는데 세 성들에게서 갈 수 있으니까 9명이 되는데 이거를 간중도 해버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네가 잘 하여서 제 한 공을 천하에 으뜸 가도록 만들어 놓고, 그리해서 그 공으로 너는 대부가 되었으면은 대부에 맞는 행동을 했더라면은 정말로 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쥐가 이제 권력이고 뭐가 천하에, 지 위에는 이제 환공밖에 없고 천하가 전부 지 아래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지도 천자에 맞잡는 행동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소인배다. 내 직분은 내가 아무리 직책이 높아졌더라도 거기에서 선을 딱 해서 지켰더라면은, 그래서 요런 거는 보고 공자께서는 소인이라고 그러고, 공자보다는 한 100년쯤의 시차가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자, 그래서 자,
군자는 고다야 하지만 내가 주장하는 것을 무조건 이렇게 해야지 돼. 니네들은 나를 따르는 내 밑에 있으니까 전부 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돼. 내가 주장하는 대로 해야지 돼. 이거는 정말로 아닌 것 같죠. 같이요. 시작.